연기는 내적 충동의 외적 실현이다라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일까? 말 그대로 내적 충동이 있어서 외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 그렇지. 이 내적 충동이라는 말은 그런데 인물이 느끼는 바일까, 배우가 느끼는 바일까? 인물이 느끼는 바야. 자, 그런데 이걸 오해해서 많은 제자분들이 이 내적 충동을 인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가져가서 그 당시에 배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연기하는 경향들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렇다 보면 감정에 치우치는, 감정에 따르는 연기가 되게 쉽겠지? 인물의 내적 충동을 잘 가지려면 역시나 목표가 중요해. 그리고 동기, 이걸 잘 설정을 해야 돼. 목표를 잘 설정하면 인물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뭘 파악할 수 있어? 당위성을 파악할 수 있어. 즉, 이 당위성이 인물 행동의 동기가 되는 거야. 좋아. 두 번째, 배우는 대사 분석과 인물의 성격 분석이 있어. 둘 중에 뭘 먼저 해야 될까? 대사 분석. 이유는 뭐지? 대사를 분석해야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모든 대사는 역시나 왜 말하는가를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인물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따라갈 수 있고, 행동을 알아야 뭘 알 수 있다. 결국엔 성격을 알 수 있어. 인물의 성격은 인물이 하는 말에 좌우되지 않아 행동으로만 좌우된다는 거 여러분 얘기했었지? 그래서 인물의 성격은 인물이 하는 행동으로만 파악하고 유추할 수 있다. 이걸 거꾸로 우리는 즉석 연기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먼저 만들어야 인물의 뭘 알 수 있다? 뭘 잡을 수 있다? 행동을 잡을 수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기본적으로 화술. 너희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바고 선생님 역시 상당히 강조하는 바야. 자, 화술에서는 결국에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 뭐랑 뭐냐면 발산과 억제야. 뭐랑 뭐다? 발산과 억제. 발산 뭘까? 뿜어내는 거. 뿜어내는 거. 억제는? 누르는 거야. 자, 그런데 연기를 하다 보면 특히나 초보 시절에는 연기하는 게 재밌어. 그렇지? 왜냐하면 감정이 뿜어져 나오니까. 대사라는 것은 감정의 밀도가 높아 낮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에 비해 높아. 즉 감정의 덩어리가 잘 꾸려진 대사 속에 있어. 자, 그런데 이걸 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이 대본에 따른 감정이 생겨. 그런데 이건 인물의 내적 충동일까? 아니야. 배우가 느끼는 그 즉시의 감정 상태, 즉 기분에 불과해. 이걸 그대로 발산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걸 발산과 억제를 하려면 역시 1번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인물의 내적 충동을 먼저 잘 파악하고 그걸 나로 하여금 일으킬 수 있게 외적 실현을 하는 건 결국에는 배우 그 자신이지. 나를 통해서 인물의 내적 충동이 잘 발산되게 만들어야 돼. 자, 그런데 이 감정 상태가 계속 발산만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걸 일관되게 누르는 걸 뭐라고 한다? 억제라고 하는 거야. 즉 발산과 억제가 결국엔 화술에선 리듬과 템포를 만들어낼 수 있어. 리듬과 템포가 없는 말은 어떻다? 지루하다, 단조롭다, 그리고 책 읽는다라는 느낌을 주게 돼.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모든 말을 찝어서 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 수양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야. 그에 반대되는 문제가 소연이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야. 다 찍지 않거나 다 찍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버려. 이건 배우의 습관에 따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질문 있니? 아니요. 오케이. 내가 이거 나중에 또 물어볼 거야. 알겠지? 억제. 그러니까 메모하는 액션만 까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대사 화술에 있어서는 역시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너희들은 어디야? 이게 가장 어렵다. 말하기에 있어서. 그냥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얘기해봐. 발산과 억제 중에. 아니. 그냥 너희가 느끼기에. 일단 템포 조절하는 거랑 전 발산하는 게 잘 안 돼요. 오케이. 소연이는? 저도 발산하는 거랑 아까 말한 것처럼 아예 다 찍거나 다 안 찍거나를 어쨌든 잘 합쳐서
단조롭게 하지 말고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미는 느낌. 하나만 미는 네. 느낌. 좋아. 너희 둘의 그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역시나 대사의 어미 처리에서 생겨. 많은 부분의 화술의 문제는 대사의 처음과 중간이 아니라 어디에서 생긴다? 끝부분에서 생겨. 이 끝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단조로운 화술이 되는 거야. 끝에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평평하게 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로 통일시켜버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고루고루 써야 돼. 예를 들면 이 말이 내가 말을 끝맺음으로 하는 대사인가 생각해 봐야 돼. 두 번째는 상황이 변하는 대사인가 생각해 봐야 돼. 세 번째는 나의 인물의 의지가 굳건히 드러나는 대사인가를 파악해 봐야 되고, 그 다음은 여운을 남기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사인가 배우로서 또 분석을 해야 되겠지? 아니면 청유나 권유, 협박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상황을 단정짓고 확신하는 대사인가? 나의 감정 상태를 뿜어내는 대사인가? 생각할 부분이 되게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거 어차피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핵심만 메모하면 돼. 네네. 즉, 이 어미 처리가 가지는 어떤 의미를 배우가 대사 분석에서 반드시 파악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아니라 감정만 가지고 가니까 감정만 발산하자라는 측면으로 이 어미 처리가 분석 없이 들어가니까 너희 습관대로 나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흔히 말하는 쪼라고 하는 거야. 여기다 리듬이 격하게 실으면 쪼가 모두가 인식할 수 있게 바뀌어버려. 오케이? 모두가 인식할 수 없는 쪼는 그냥 단조롭다는 느낌 그거밖에 안 줘. 다채로운 화술은 이 어미 처리에 핵심이 달려있어. 오케이? 좋아. 끝맺음을 하는 대사라면 당연히 하강 억양을 만들 거야. 그리고 확신과 단정 짓는다. 이런 건 역시 상승 억양을 만들어내겠지? 상승 억양은 기본적으로 점점 상승하는 억양과 점점 하강하는 억양, 갑자기 상승하는 억양, 갑자기 하강하는 억양, 순간적으로 상승했다 내려가는 억양 되게 다양하게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조합은 단순히 배우가 말하는 리듬이 아니라 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서 너희가 마땅하다라고 판단되는 그 어미 처리로 연습이 되면 좋겠지. 자, 물론 이건 실연에서는 이렇게 계산적으로 연기를 하면 안 돼. 이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오디션. 그리고 너희가 역할을 맡았을 때 연습 과정에서. 오케이? 연습 과정에선 상대방이 어떻게 대사할지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그렇지? 그리고 누구나 인물에 대한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은 다 해올 거야. 하지만 어떻게 대사를 치지에 대한 연습 역시 프로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는 얘기야. 네. 여기까지 해? 네. 여기까지 질문 있니? 없습니다. 오케이, 굿. 자, 다음으로 중요한 건 화술에서 중요한 건 역시 대사의 정확한 말하기야. 자, 이건 뭐와 관련돼 있을까? 서브 텍스트. 그리고 분석. 분석. 더 나아가는 발음과 발성에 관련된 문제야. 결국엔 아무리 분석과 연결을 잘 하더라도 시청자로 하여금 잘 들려야 돼. 그렇지? 잘 들리게 만드는 게 뭐다? 발성과 발음이야. 자, 이런 말이 있어. 명확한 발음은 굉장히 선명한 의식에서 기인한다라는 말이 있어. 즉, 발음 역시 대사의 분석과 타당성, 당위성 등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 단순히 그래서 배우가 가, 나, 다 이딴 말들만 계속 반복한다고 발음이 좋아지나?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야. 이런 연습은 배우의 잘못된 발음 습관을 제거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지 연기를 잘하기 위해 하는 훈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 네. 굿, 똑똑하다. 대사를 분석할 때 있어서 인물의 목적을 찾지. 그리고 이 목적들을 찾아서 연결시키면 결국에는 인물의 관통 행위와 관통 성격이 나와. 즉 인물은 한 가지 성격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며 원하는 바 한 가지를 위해 극중 내내 그걸 위해서 달려갈 거야. 이걸 관통 행위와 관통 성격이라고 말해. 그런데 여기에 매몰되면 배우만의 개성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왜냐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것만 쫓아가면 굳이 내가 아니어도 돼. 그러면 연기 잘하는 배우들 아무나 데려와도 된다는 얘기야. 그럴 거면 굳이 너희들만의 개성이 필요할 이유가 없지. 즉 전에 말한 것처럼 배우의 개성과 인물의 성격이 융합될 수 있도록 짱구를 굴려야 돼. 이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몇 주 동안? 나의 매력은 도대체 무엇이며 대중들은 나의 무엇을 좋아할까? 몽둥이가 잠깐 했어요.
생각. 일단 저번에 말씀해주신 뭔가 좀 분위기 있는 약간 좀 우울한데 밝은 그걸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눈앞에서 근데 그거 플러스 원래 성격 좀 장난기 있고 저는 순수하다 생각하지 않는데 순수하단 말을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녹여서 할 수 있는 대사 같은 거 그때 이 옷 새 옷에 뭐 머리 이거 이런 거 자, 생각했어요. 좋아. 오디션에서는 그렇다고 치자. 네. 자, 그러면 연극이나 작품에서 내가 역할을 받았을 때 그런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나의 연기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 일단 연극을 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톤이나 톤. 이제 그 애교 이런 거좀 좀 저한테 벗어나려고 뻔뻔해지려고 좀 노력했어. 노력했어? 네. 좋아.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소연이 너는 자신만의 매력과 어떤 연기에 접목시킬 수 있을 만한 행동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 몇 주 동안? 안 해봤지? 거인으로 만들어버려 너. 자, 꼭 해봐야 돼. 결국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니? 네. 그치? 그러면 대중들에게 선호받아야 돼. 비호감이든 호감이든. 근데 이왕이면 나는 너희가 호감형으로 됐으면 좋겠어. 제일 무서운 건 역시나 무관심이야. 무관심이야. 비호감으로도 잘 먹고 자는 사람들 비호감이 되는 걸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어. 그래서 호감으로만 무언가 승부를 걸자라는 생각도 안 해도 괜찮아. 그건 너희들이 지금 알 수 없어. 하지만 무관심 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이건 사실이야. 오케이? 네. 좋아. 그거 알아?